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두 자릿수 확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당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을 방역관 등을 임명해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평균을 내봤더니 18명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6명보다 12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 방역망이 뚫리면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강원도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마을 방역관입니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과 통장 등 4,300여 명이 방역관을 맡습니다. 이들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도 도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마을의 감염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순찰 및 방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마을 방역관에 이어 생활 방역단도 구성됩니다. 방범과 새마을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스스로 방역을 전파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강원도는 마을 방역관 등을 도울 방역 코디네이터도 지역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니고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강원도는 코로나19를 퇴치하려면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의 1차 대응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방역은 그동안 누차 해온 말이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처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육군 장병의 수를 줄이고 부대를 해체하는 국방개혁 2.0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도 6사단 부대가 빠져나가고 3사단 사령부도 이전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의 반대와 상생 요구에도 군 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지역사회는 강경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해야 된다! 정치해야 된다! 정치해야 된다! 3사단 사령부로 들어가는 입구, 자등리와 와수리 상인 80여 명이 가게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3사단 사령부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인들이 3사단 사령부 바로 앞까지 찾아와 반발 시위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3사단 사령부는 군사적 요충지인 철원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단 사령부. 하지만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5년까지 포천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미 6사단 예하부대는 속속 철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상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군인이 사라진 상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지금 평일에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도 한 달에 하나 정도? 그 정도 너무 심각해요,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는 배신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부대 이전으로 군인 수천 명이 빠져나가지만 정작 포 사격장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이전하려면 모든 시설을 빼달라는 절규도 나옵니다. 군부대 자체가 하나도 없으면은 포사격장도 그렇고 없으면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이거 해도 해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군 당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있지만 정작 쓸모없는 땅이라는 게 주민들의 반응. 지난해부터는 국방부가 접경 지역과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시위 현장에 나온 이현종 철원 군수도 군 당국의 대응이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인들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높은 곳을 찾아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더 높은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 군수를 비롯한 철원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번 주부터 청와대 앞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구직자들에게는 최고의 인기 직종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정도로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릉시 공무원 신분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직원은 72명에 이릅니다. 올해 2월 4일 기준 강릉시청 직원은 정원 1,419명보다 61명 적어 결혼율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업무 부담이나 악성 민원 등으로 신분을 포기한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악성 민원, 그다음에 재난 업무, 기타 다른 업무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로 크게 다가오고 여기에 육아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근무를 멈추는 비율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9명 4.6%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115명이 휴직을 신청해 휴직률이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직이나 휴직이 급증하면서 행정의 업무 공백,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직에 휴직까지 더하면 정원의 약 13% 정도가 업무에서 이탈한 겁니다. 기간제 공무원 등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업무 공백을 메우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업무 책임성 때문에 한정된 일을 하게 되어 현업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또 다른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면서 강릉시는 인재풀은행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미리 선발하여 그 인력풀 구성하는 대체 인력 뱅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 대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함께 결혼 비율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직렬별로 결혼을 미리 예측해서 행정 대체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결혼 보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사전에 하는 것도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6,664명으로 이전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공무원들의 이직이나 휴직의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지역 판사 1명이 맡은 사건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형사재판부를 추가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판사 정원은 늘리지 않아서 업무 과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 이내 판결 선고를 내리지 못한 미제 사건은 53건. 본원인 춘천지법 22건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소속 지원이 본원보다 미제 건수가 많은 건 원주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판사 1명이 맡은 사건도 826건으로 춘천 본원이나 강릉 지원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이달 형사재판만 440건이 몰려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참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정말 수가 늘어나가지고 그 노고를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에 비해 판사가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원이 임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급증하는 원주 지역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법원 내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판사 혼자서 단독 처리하는 형사 단독재판부가 지난달부터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판사 2명이 하던 사건 심의를 3명이 처리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12명인 판사 인원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 판사가 새로 형사재판을 맡게 된 셈이어서 업무 과다는 여전합니다.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이 아마 12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결혼이 있을 거예요. 현재는 우선 정원을 다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원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주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민형사 소송은 물론 등기 같은 민원도 크게 늘면서 주차장 확충도 과제입니다. 주차장은 자리를 찾기 힘들고 직원용 주차장까지 막거나 재판이 많은 날이면 진입로에 주차 차량이 빽빽이 늘어서기 일쑤입니다.
춘천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판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사법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 확정을 앞두고 농민 전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가톨릭 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재배 작물과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일 국회에서 확정하는 추경 예산안에는 화훼와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 일부 피해 농가만 선별 지원하는 정부의 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강원과 전북, 전남이 공동으로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 생산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비대면 판매망으로 TV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TV 홈쇼핑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노선의 신호장으로 추진되던 화진포 신호장이 정거장으로 전환돼 화진포역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고한 강릉 제진 철도건설 제909 입찰 안내서에는 화진포 신호장은 민통선 출입국 기능과 주변 개발 계획을 고려해 장래 정거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화진포 신호장은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정거장 시설로 설치가 가능해졌고 역사 신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강원랜드가 즉시 반환을 요청한 데 대해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국회가 폐특법 연장을 논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20년 연장을 의결하자 곧바로 폐광기금 반환을 요청한 데 분노한다면서 강원랜드 임직원의 사퇴와 관련 직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폐광지역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유사한 행태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원주시 지부가 시의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설문 결과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전달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68%는 시와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21%는 최근 3년 사이 시의원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와 시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지난 3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됐으며 시청 공무원 430명이 참여했습니다. 양당 관계자는 설문에서 드러난 잘못된 사례에 대해 적극 조치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 원년을 맞아 첫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북부산림청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린의 구규림에서 산림청 관계자와 영림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강원 영서와 수도권 지역 743헥타르 면적에 198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올해 탄소 흡수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8,17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번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은 고1, 내일은 고2, 모레는 고3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이번 고3 학력평가는 2022학년도 수능 체제의 주요 특징을 반영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공통과 선택 구조로 사회, 과학 탐구는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12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지난해 159명의 학생이 응시해 154명이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12개 직업계 고등학교는 이번 지원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습 재료를 구입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액화수소 기반의 특수 목적용 드론 개발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등은 어제 도청에서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험용으로 제작하는 이번 시제기는 2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드론 택시로 내년 3월 완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고 SOC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난 순찰과 인명 구조 등에 활용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귀농이나 귀촌하기 전에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해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가 행복 농촌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농식품부 귀농 귀촌 누리집을 통해 춘천과 홍천, 양구 등 7개 시군에서 생활할 도시민 40가구를 모집해 영농기술 교육과 일자리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비용 없이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거 공간이 제공되고 월 15일 동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